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예종, 짧은 왕좌의 긴 그림자. 프롤로그 병든 왕자. 1450년 정월 한양의 궁궐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세자빈 윤씨가 낳은 둘째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아직 수양대군이었고 조선은 문종의 시대였다. 마마 왕자께서 산파의 얼굴이 어두웠다. 아이는 너무 작았고 숨소리가 가늘었다. 날 이 아이에게 황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빛날 황. 밝게 빛나라는 염원을 담았지만 아이의 몸은 그 이름과 달리 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일부 핏빛 계단을 오르는 집안. 1453년 10월 8살 황은 궁궐이 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계유정난. 아버지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했다. 어린 단종을 둘러싼 권력의 중심이 아버지에게로 넘어왔다. 그리고 2년 뒤 아버지는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다. 형님. 황은 불과 5살 위인 단종을 형님이라 불렀다. 단종은 어린 황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픈 눈으로 웃었다. 황아, 너는 착한 아이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단종은 영월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황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육신의 처형, 단종의 죽음, 그리고 왕좌에 앉은 아버지의 무거운 얼굴. 아버마마 왕이 되는 것은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조는 아들을 보며 긴 침묵을 지켰다. 황아, 넌 아직 어리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왕좌란 누군가의 피를 밟고 서는 자리라는 것을. 이부 세자가 된 병약한 왕자. 1457년 형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다. 황, 내가 이제 세자다. 10살도 되지 않은 황은 세자 책봉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너무 약하다고. 세자 시절의 황은 늘 아팠다. 열이 나고 기침이 잦았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다. 저 세자가 과연 왕위를 이을 수 있을까? 하지만 황은 달랐다.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날카로웠다. 세자궁의 밤, 황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 대학 중용 맹자. 그리고 정관정료와 자치통감. 몸이 약하면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황은 그렇게 믿었다. 어느 날 세조가 세자궁을 찾았다. 황아, 공부만 하지 말고 활이라도 쏘아라. 왕은 강해야 한다. 아버마마 신은 활을 쏠 힘이 없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가느다란 팔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린단 말이냐? 황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왕위 계승이라는 것을. 삼부 아버지의 그림자. 1468년 9월 8일 세조가 승하했다. 황, 이제 내가 왕이다. 18살의 황은 왕이 되었다. 예종. 슬기로울 예. 하지만 즉위식 내내 기침을 했고 면류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고개가 숙여졌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괜찮아. 대신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날 밤 예종은 어머니 정희왕후를 만났다. 어마마마 신은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아. 정희왕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아버지는 힘으로 왕이 되었다. 하지만 너는 지혜로 왕이 될 수 있다. 신이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한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사부 짧은 통치, 긴 의지. 예종의 재위는 폭풍 같았다. 즉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예종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옥사를 재조사하라 명했다. 전하,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은.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예종은 단호했다.
끝나지 않았다. 억울함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대신들은 술렁였다. 이 병약한 왕에게 이런 의지가 있을 줄은 몰랐다. 예종은 밤낮으로 상소를 읽었다. 기침을 하면서도 열이 나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노비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이 올라왔다. 권력자가 저지른 일이었다. 벌하라. 전하, 그는 선왕 때부터 공을 세운 자입니다. 공신이라도 법 앞에 서는 같다. 예종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다. 그날 이후 대신들은 예종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 왕은 다르다. 오부 권력의 게임. 하지만 예종의 앞에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 세조의 측근들,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그들은 예종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전하, 이 인사안은 제고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예종은 알았다. 저들이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밤 예종은 어머니를 불렀다. 어마마마, 신은 왕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정희왕후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황아, 지금은 참아야 한다. 내 몸이 약한 것을 저들도 안다. 시간을 벌어라. 신에게 시간이 있을까요? 정희왕후는 대답하지 못했다. 육부 아버지가 되다. 1469년 봄 예종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전하, 원손이십니다. 예종은 비틀거리며 산실로 향했다. 작고 붉은 아기가 울고 있었다. 인성대군. 예종은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 아비는 너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예종은 유서를 썼다. 아니, 유언이라기보다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인성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아비는 아마 없을 것이다. 아비는 너에게 왕좌를 물려주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왕이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는 것을,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비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 주길. 비록 내가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이 되거라. 예종은 편지를 접어 깊이 숨겼다. 7부 마지막 여름. 1469년 10월. 예종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됐다. 이제 소용없다. 예종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마마마를 불러라. 정희왕후가 달려왔다. 아들은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어마마마. 황아, 말하지 마라. 힘을 아껴라. 성종을 부탁합니다. 예종은 조카 자을산 군 훗날의 성종을 지목했다. 자신의 아들 인성대군은 너무 어렸다. 내 아들은, 신의 아들은 아직 어립니다. 성종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희왕후는 눈물을 흘렸다. 황아, 너는 좋은 왕이었다.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옳은 왕이었다. 1469년 11월 28일 예종은 20살의 나이로 승하했다. 재위 1년 2개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였다. 에필로그, 짧은 왕좌의 긴 그림자. 예종의 장례식이 끝난 후 한명회가 정희왕후를 찾았다. 대비마마, 인성대군을 어찌하시렵니까? 정희왕후는 차갑게 대답했다. 예종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성종이 왕이 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한명회가 물러간 후 정희왕후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인성대군에게 쓴 편지. 정희왕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황아, 너는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단지 시간이
시간이 없었을 뿐 성종이 즉위했다. 그리고 조선은 안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었고 유교 국가의 틀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모든 것의 시작에 1년 2개월의 짧은 재위 동안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외쳤던 병약한 왕이 있었다는 것을. 예종.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은 그림자를 남겼지만 그 그림자는 가장 길게 뻗어 있었다. 작가의 말. 예종은 가능성으로만 기억되는 왕입니다. 만약 그가 오래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의지가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역사는 때로 만약으로 기억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종은 그중 가장 빛나는 만약입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